트루먼쇼 속 세상은 늘 평화로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하루의 반복. 하지만 그건 영화 속 연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연출을 실제로 만들었죠.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을 멈추고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자 단 하나의 마을만 남길 수 있었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성동을, 북한에는 기정동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성동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마을입니다. 어른들은 농사를 짓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죠. 그곳엔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기정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얀 건물 몇 채와 파란 지붕들, 그리고 하늘 끝까지 솟은 거대한 깃대. 북한에선 평화촌이라 부르는 곳이었죠.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빈, 사람이 살지 않는 가짜 마을이나 다름없었죠. 전쟁 직후 북한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됐고 평양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농업 기반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북한은 기정동을 세웠습니다. 경제적 목적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게 아니다. 그 말 한마디를 건물과 깃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주민을 결속시키고 외부 세계엔 체제의 생존력을 과시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죠. 실제로 당시 기정동에는 사람을 연기하는 인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와 빨래를 널고 길을 쓸고 논두렁에 서 있는 연출을 반복했죠. 그들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 남쪽에서 볼 때 살아있는 마을처럼 보이게 하라. 인공기를 중심으로 꾸며진 이 마을은 실제 삶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무대, 그 다음은 하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남과 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과시하기 시작했죠. 1980년대 깃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성동에 100m짜리 태극기 깃대가 세워진 게 시작이었죠. 북한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기정동 한복판에 160m짜리 인공기 깃대를 세워 올렸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무게만 해도 270kg에 달했죠.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위의 체제 경쟁이나 다름없었죠. 비슷한 선전 경쟁은 냉전 시기 유럽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분단선, 베를린 장벽 인근에서도 서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상징 경쟁이 이어졌죠. 하지만 한반도의 깃대 전쟁은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라 불과 2km 남짓한 거리에서 서로를 직접 바라보는 유일한 분단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만 들면 상대의 깃발, 건물, 심지어 병사의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총 대신 깃발로 싸우는 전쟁. 그 높이가 체제의 우월함을 상징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기정동의 깃발이 조금만 내려가도 북한은 즉시 복구 인원을 투입했고 대성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깃발 교체와 조명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깃발의 그림자 길이에도 양측은 체제의 자존심을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체제의 자존심은 깃발로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목소리로도 서로를 겨누기도 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위 장면을 편집해 남쪽은 혼란과 폭동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왜곡된 메시지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선전수단을 통해 체제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그 깃발과 확성기가 어느새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극은 북한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기정동은 이후 여러 외신에 등장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서는 기정동을 공산주의 모델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세운 마을이라 표현했으며 여러 해외 매체와 칼럼은 북한에 연출된 도시를 트루먼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정찰 위성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깃발 주변을 돌며 잔디를 다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은 북한의 선전 연출이 마치 무대 공연과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북한은 기정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우리는 잘 산다는 이미지를, 안으로는 남쪽은 낙후됐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도구였죠.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정동은 외형만 남은 마을이지만 관리 인력이 주기적으로 투입돼 건물 외벽을 정비하고 불빛이 일정한 패턴으로 켜지도록 유지한다고 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이 마을을 체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마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령 마을이라 부르는 곳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체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무대로 삼고 있죠. 결국 기정동은 한국전쟁의 산물로 태어나 시간이 흐르며 체제 경쟁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통일전망대에 올라서면 멀리 그 마을이 보입니다. 불빛은 켜지고 깃발은 펄럭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만든 가짜 마을 기정동은 비무장지대 한가운데에서 전쟁의 흔적과 체제의 그림자를 조용히 간직한 채 지난 시대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